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90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정확히 예견한 남자, 미국의 대표 언론사인 CNN과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보도한 예언자, 브랜든 빅스. 이번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0대 초반, 정치 경험은 전혀 없지만 그의 등장이 한국을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진술이 여러분 앞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벼라 말입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전쟁 소문은 끊이지 않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불안감. 혹시 이 모든 게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남자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2011년 어느 새벽 4시에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브랜든 빅스는 평소처럼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20년째 모스 일에 하는 그의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자 거친 선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불타는 부시대,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텅 빈 은행 창고, 하늘에 가득 매운감은 연기,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동쪽 끝 어딘가에서 환한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만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옆에서 돌아 누우며 물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브랜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꿈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냥 꿈이야. 여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사라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잠들었지만 브랜든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낡은 픽업 트럭에 시동을 걸고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못을 박으며 하루를 보냈자 점심엔 아내가 싸준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엔 두 아이와 놀아줍니다. 주말이면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이웃들과 바비큐를 즐기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브랜든은 깨달았습니다. 그 빛나는 나라가 어디인지래 한국이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인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일 뿐이었자 브랜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계속 꾸는 꿈 말이야.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아. 아내와 아이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빛나는 한국, 그리고 자신이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까지.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제이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강원에 가보는 게. 아내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었나 봐. 내일 의사 선생님께 가보자. 하지만 브랜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부터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본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브랜든, 요즘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많아. 자네까지 그러지 말게. 교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이 이상해졌대. 미친 꿈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봐. 주일 예배 후 그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목공소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미친 목사한테는 일에 맡기기가, 수입은 반으로 줄었고 대출금의 갚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형제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가족 생각해. 그럼에도 브랜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그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조회수는 한 자릿수, 많아야 두 자릿수. 댓글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미친놈 하나 나왔네. 약 좀 그만하세요. 14년 동안 버텼습니다. 집은 압류 직전까지 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친 아빠를 둔 애라고 놀림받았자 그래도 브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렸고 본 것을 기록했고 기도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본 게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빛, 한국에서 나오던 그 빛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1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예언한 그의 영상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27일 내에 검은 재킷을 입은 누군가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왜 한국이 세계의 마지막 희망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14년의 조롱과 가난을 견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한국이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가 신의 메신저가 된 이 놀라운 여정. 이제 그가 본 한국의 미래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14년간 조롱받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1월 7일 새벽 3시 33분 브랜든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반란이 환했습니다. 전등을 켠 것도 아닌데 온 방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고 그 순간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14년간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제 앞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반처럼요. 그가 본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 붕괴의 순서, 질병이 퍼지는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며칠 뒤 일어날 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 본빌은 군중 속 한순간의 혼란, 그리고 브랜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총구를 받거든요. 날짜까지 선명했습니다. 27일 후, 다음 날 아침, 브랜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발라야 한다고.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반응했죠.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7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또 시작인의 관심 끌려고 별짓 바한다 조회수는 더욱 847회. 하지만 브랜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바를 거라는 걸. 1월 28일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행사장, 검은 재킷의 남자, 총성, 후얀, 모든 게 브랜든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반 하나의 차이도 없이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예언 영상은 1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3시간 만에 500만, 하루 만에 2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요 뉴스 앵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오클라호마의 한 목수가 이 사건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날짜까지 맞췄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사대, 유럽의 공영방송부터 아시아 주요 언론까지 모두가 브랜든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14년간 무시당했던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국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음을 멈췄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확한 날짜, 구체적인 상황, 모든 게 맞아떨어졌으니까요. 브랜든 빅스는 하룻밤 사이에 미친 목수에서 현대의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의 과거 영상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4년간 그가 경고했던 내용들을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시작했죠. 경제 위기, 새로운 팬데믹, 디지털 통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반복된 언급들. 한국은 빛이 될 것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할 것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정확히 무엇인가? 왜 서피엘 승국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예언이 증명했듯이 그가 본 것들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예언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트럼프 사건은 반지 신호판이었을 뿐입니다. 브랜든이 정말로 경고하려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가 환상 속에서 본 세 가지 거대한 위기,
이것들이 동시에 밀려올 때 과연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글은 한국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든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직후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트럼프 사건,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4년간 봐온 환상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장면들을 이제야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거든요.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나만으로도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셋이 함께 온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운스하며 말을 이었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볼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1929년 대공황을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브랜든이 본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숫자가 의미를 잃었어요. 은행 잔고, 주식, 모든 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자.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지만 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치 신기루처럼 증발했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열면 0이라는 숫자만 깜빡거렸어요. 세계 최대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자. 본을 찍어낼수록 가치는 더 떨어졌고 결국 화폐 자체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지만 먹을 수 없는 금속은 쓸모가 없었어요. 두 번째 파도는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 새로운 질병이었거든요. 코로나보다 30배 치명적이었어요. 감염되면 72시간 안에 브랜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죠. 잠복기는 반 하루,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감환들은 첫 주 만에 포화 상태가 됐고 의료진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백신 개발,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해서 불가능했죠. 거리는 펑 비었고 집집마다 하얀 천이 걸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세 번째 파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절박함을 이용한 거대한 함정이었죠. 모든 사람의 손목에 작은 칩이 심어졌어요. 처음엔 건강 체크용이라고 했죠. 체온, 심박수, 위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전송됐습니다. 현금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 때문에 금지됐고 모든 거래는 디지털로만 가능했죠. 밖에 나가려면 허가가 필요했어요.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사는 물건, 모든 게 기록되고 평가됐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직장을 잃고 대출이 거부되고 자녀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사전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순종했고 순종은 곧 습관이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다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랜든은 카메라를 향해 몸에 기울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다면 어느 나라다 버틸 수 있을까요? 군사력, 소용없습니다. 경제력, 의미가 없자. 기쇠, 오히려 죽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환상 속에서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동쪽 끝의 작은 반도,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파도를 견뎌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브랜든이 본 한국의 비밀,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브랜든의 환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은은한 빛이 솟아올랐거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나라만 멀쩡할 수 있지?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지만 사람들은 폭도에 일으키지 않았고 질병이 퍼졌지만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통제가 시작됐지만 영혼까지 빼앗기지는 않았죠. 한국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뭐랄까 깊은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누이시오를 불켰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해온 사람들 같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핵모드? 아닙니다. 공매총 생산? 그것도 아니죠. 브랜든이 본 한국의 진짜 무기는 의식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그건 본으로 살 수도,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고, 언론의 선동에 휘둘리지도 않았죠. 마을 단위로 모여 식량을 나눴고, 아픈 이웃을 돌봤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찾아다녔고, 가진 자들은 스스로 나눴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침묵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비명과 충성으로 가득할 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봤고 오래된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정의라고 하던가요? 그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브랜들은 한국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본 감정의 본질은 이해했습니다. 경쟁과 성공에 매몰됐던 한국인들이 위기 앞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죠. 세계가 나만 살면 벤들은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달을 때 한국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부자들이 밤과에 숨을 때 한국의 재벌들은 창구를 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도망갈 때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민 곁에 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결화였습니다. 취업과 스펙에만 매달리던 청년들이 갑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도시를 떠나는 행렬에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었습니다. 브랜들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나 돈이 아니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게 진짜 힘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봤습니다. 무너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에 어떻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둘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자 한국은 등대가 됐어요. 물리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적인 희망의 상징으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결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환상에서 본 그 신비로운 인물, 하늘이 선택했다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말입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순국을 이끌게 될까요? 브랜든이 환상에서 본 그 인물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존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었자.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그것을 내면의 빚이라고 표현했자. 그의 주변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잊고 있던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한바익 없었습니다. 재산, 평범했자. 인맥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의 지도부가 무너져야만 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존 체제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낼 때, 국민들이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브랜들은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불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조용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 사람이 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해? 언론은 그를 무시했고 정치권은 존재조차 몰랐자. 두 번째 거불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의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기득권이 불안해했어요. 저런 사람이 나서면 혼란만 가중된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를 따르려던 사람들도 주저했습니다. 너무 발랐으니까요. 세 번째 거부가 가장 교묘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모여 결정했어요. 차라리 무시하자. 언급하지도 말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자. 검색해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없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브랜들은 확신했습니다. 세 벌의 거부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선거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주요한 갈망이었죠.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사람이야. 약속한 적도 캠페인에 한 적도 없는데 모두가 그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직장인들이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입소문처럼 그의 이름이 퍼집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도 사람들은 그를 찾았어요. 브랜들의 환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한 사람을 기다렸죠. 전 체제는 이 거대한 침묵 앞에 무너집니다. 근데도
경찰도 소용없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지도자들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납니다. 화려한 연설도 거창한 공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변했어요. 브랜들은 눈물에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죠.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위대한 포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브랜든이 본 가장 놀라운 건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었죠. 깃발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남의 대기업 과장 김 씨는 어느 월요일 아침 사표를 내고 시골로 떠났습니다.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선택한 건 작은 텃밭이었죠.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회의, 의미 없는 경쟁, 진짜 삶이 뭔지 잊고 있었거든요. 이런 선택을 한 건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학원가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과 들로 향했거든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니 브랜들은 이 현상을 위대한 포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한국인들이 버린 건 화산이었고 찾은 건 진실이었어요.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대, 법대를 포기하고 농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판검사라 되는 것보다 깨끗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제약의 한 학생이 한 말입니다. 아파트값에 목숨 걸던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넓은 거실보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당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공동체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본의 아닌 순례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움직이는 마을들이었죠. 각자 잘하는 것을 나누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의사는 이웃을 치료하고, 농부는 먹거리를 나누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쳤죠. 브랜들은 감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맑은 거울이었죠.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가짜의 마음속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대신 사람들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왔죠.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한국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물질을 포기하자 정신이 풍요로워졌고 경쟁을 멈추자 진짜 실력이 나타났어요.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행복지수는 치솟았고 수출은 줄었지만 자급제종률은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났죠. 가장 아름다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브랜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학원 대신 숲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창의력, 공감 능력, 문제 해결력, 책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 조용한 흉념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도시로, 개인에서 기업으로, 대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죠. 한국이 보여준 건 희망이었어요. 브랜들은 반언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바른 방식으로도 살 수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이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브랜든이 깨달은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잊고 있던가에 기억해낸 거죠. 그가 말하는 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었습니다. 널리 인간에 이롭게 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5,000년 전부터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진 우주적 코드였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한국인들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브랜들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움직였고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도왔다는 거죠. 조상들이 수천 년간 실천해온 삶의 방식이 위급한 순간의 본능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경쟁과 성공에 중독됐던 현대 한국인들이 갑자기 구리를 외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홍익인갈의 깨어남이었죠. 마치 잠자던 용이 눈을 뜬 것 같았어요.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기술과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일례로 사용하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 거죠. 한국이 보여준 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여러분, 브랜드 내 예언은 파멸의 경고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한국이 그 빛이 될 거예요. 그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폐쇄적인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등대였죠. 절망에 빠진 세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을 때 한국이 살아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초화대에 있지 않아요. 국회에도 대기업에도 없자. 브랜드는 바로 했습니다. 희망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결단,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경쟁을 멈추는 용기가, 자연과 함께 숨쉬려는 노력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한국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빛을 켤 것인가?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무엇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빛은 나눌수록 배가 줍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브랜든이 본 그 아름다운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빛의 전사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